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0명대로 줄었던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정부 목표치인 1,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일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만 18세에서 59세로 대상자가 크게 늘고 교사들과 고3 수험생들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회복,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공동과제 협력을 위한 양국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동서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고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쇼핑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틀간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시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5명 추가돼 누적 14만 9,1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2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94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93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명 추가돼 누적 159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1만 7천여 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321만 명입니다. 한 차례 맞는 백신을 포함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0만여 명 늘어서 누적 3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내일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내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7월부터 9월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포함한 3분기 접종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3분기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59세 일반인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코로나19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가 다음 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또 7, 8월 여름방학에는 30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도 접종받게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3분기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집단 면역 달성과 일상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일에 발표 예정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미리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도 델타형 바이러스는 백신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 막을 수 있는데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간격을 앞당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에 퍼져 있는 주요 변이 4종류 가운데 가장 우려가 큰 것은 인도발 델타형 바이러스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 60%에 이르는 영국은 델타형 감염자가 폭증해 봉쇄 해제를 연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백신의 효능까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델타형 변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3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누적 155명으로 앞서 발견된 남아공발 변이 등을 앞질러 영국발 알파형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 3주에 유세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도 변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델타형 변이 감염자 30명 가운데 국내 감염이 8건으로 아직은 산발적 감염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델타형 변이는 백신을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역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까지 포함해 6.4%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1, 2차 접종 간격이 가장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많다는 점에서 델타형 변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간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8주에서 12주 간격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은 델타형 변이의 점유율이 낮은 편이어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2회차 접종 일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65만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총 6,600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 회분으로 오늘 도착분까지 포함하면 570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130만 회분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총 1억 명 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첫 수입분인 5만 5천여 회분을 국가 출하 승인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검정시험과 제조사의 자료 검토 결과를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첫 수입분에 대해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 출하를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초도 물량은 이번 주부터 상급 종합병원 소속 30세 미만 보건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독일 제약사 큐어백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생산 허브로서 한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기마대 호의를 받으며 마드리드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환대 속에 2박 3일 동안의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마드리드 시청을 찾은 문 대통령은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시장에게 행운의 황금 열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어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 국빈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코로나 극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 초기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에 앞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제약사 큐어백의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백신 생산 거점으로 우선 고려해달라고 당부하며 큐어백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인프라가 결합하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큐어백 측도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백신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자동차 공장들이 휴업을 반복하면서 사상 최악의 출고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를 넘겨주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자 소비자들에게 잇따라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충남 아산 공장의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 라인 가동을 네 번째로 멈추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미국 엘라바마 공장도 일주일간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공장 곳곳에서 휴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객들에게 제때 신차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계약한 고객에게는 대기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자 다른 차종으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주문이 2만여 대나 밀려 출고까지 최소 7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출시한 K8 승용차도 주문 이후 실제 인도까지 넉 달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차량 출고 지연 안내문을 고객에게 보내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도가 빠르지 못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생산량이 전달보다 16.7% 감소했고 기아도 26% 줄었습니다. 생산 차질에 따른 최악의 출고 대란은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적자 상황에서는 뭐 미래차에 대비한 투자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고정 비용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용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지역 경제에도 조금 돌아다니고 보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동차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급 보릿 고개가 당분간 정점을 지속하다가 내년 중순쯤 돼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와 시장이 대혼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는 9월 말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중이던 코인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상장 폐지 예고를 받는 등 시장 정리 작업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시장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또 변덕스럽게 비트코인의 결제 재개를 선언하면서 향방이 헷갈릴 정도.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와는 달리 당국이 밝힌 입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최근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거래소의 줄폐업과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 약 38억 달러로 하루 사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 약 390억 달러였던 지난달 초와 비교해보면 한 달 만에 10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업비트가 최근 5개 코인의 원화 거래를 정지시키고 25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다 당국의 시장 정리 행보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현재 실명 계좌가 아닌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 계좌로 영업 중이고 이에 대해 당국은 전수조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업비트의 코인 거래 정지 고지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김치 코인의 상장 폐지.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약 200개 중 3분의 1은 원화로만 매매 가능한 김치 코인입니다. 이로 인한 코인 가격 급락 등 시장과 투자자들은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엉망입니다. 당국은 거래소 측에 오는 16일까지 상장 폐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거래소 대상으로 개정법 관련 현장 컨설팅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은행의 평가를 통한 간접 관여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이른바 잡코인과 부실 거래소 구조조정을 직접 관여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는 약 600만 명, 현재 코인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장 폐지 등의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진행 중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60만 12명으로 누적 확진자를 3,347만 7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적 사망자 381만여 명의 15.7%, 누적 확진자 1억 7천여 명의 19%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2월 초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6개월여 만에 60만 명이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해온 인도발 변이, 즉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격상시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의 전염성이 더 높고 백신 접종 후 혈청으로 인한 중화 효과가 감소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환자의 10.3%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집계됐는데 그 비율이 최근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미국 동서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대폭 풀고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15일 화요일부터 코로나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며 봉쇄 조치에 나선 지 약 15개월 만입니다. 수용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과 병원, 학교, 보육과 교정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4천만 명 가운데 47%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59%는 최소 한 번 이상 맞았습니다. 성인 중에는 72%가 한 차례 이상 접종했습니다. Finally, we are here, June 15th, to turn the page, to move beyond capacity limits, to move beyond these color coding, move beyond social distancing and physical distancing. 성인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 뉴욕주도 같은 날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쇼핑 시설과 식당, 극장 등은 물론이고 건설과 농업, 어업 현장에 적용됐던 제한 조치도 풀렸습니다. All the state-mandated restrictions are lifted on commercial, social settings, sports and recreation, construction, manufacturing, retail, buildings, all across the board. We can get back to living and businesses can open. 축하를 위한 불꽃놀이가 맨해튼의 뉴욕항 등 뉴욕주 10곳에서 곧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성인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하자 가장 먼저 지난 11일 경제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는 등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신호가 빨라질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의 이번 회의는 돈줄을 죄는 효과가 있는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부터 논의할지가 관심입니다. 블룸버그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33%가 9월과 12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서두를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nd the Fed will most likely stick to its current intent and being patient and waiting to hike policy rates until the employment record really starts to heal.
이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6.6%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연준의 다른 신호를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5천억 달러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인 폴 튜터 존스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고물가 위험을 무시할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 거래에 강하게 투자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 3월 회의에서는 내년이 소수, 내후년이 다수였는데 이번에 전망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현지 시간 14일 백신 여권 관련 규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바라는 유럽은 국경 없는 유럽이라며 EU 백신 여권으로 회원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백신 여권이 발급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하루 7천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673명으로 7일 연속으로 7천 명을 넘겼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완료자가 약 3,021만 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57.4%에 달하며 1차 접종은 성인 인구의 79.4%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봉쇄를 4주 연장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크루즈선 여행이 점차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관광업계는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지중해에 맞닿은 스페인 최고의 해변 휴양 도시 말라가에 밤늦게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금지됐던 스페인 본토의 크루즈선 정박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아침을 맞는 여행객들의 표정이 여유롭습니다. 항구에 내려 하루 여행 일정에 들어갑니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세정은 필수입니다. 그래도 도심 여행에 나선 여행객들의 표정에선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동상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스페인 여행의 추억도 만들어 갑니다. 관광업계로서는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because of the COVID, as everybody knows. But I think everything is going to go on very easy because we have a very good organization and everybody is working very hard to do so.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 수입이 80%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반갑기만 합니다. Todavía no estamos a nivel de 2019, pero indudablemente es un impulso económico. Esto va a ayudar mucho a la reactivación de la ciudad porque pensemos que estos miles de pasajeros que vienen son una inyección económica importante. 크루즈 여행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1년 넘게 중단됐던 크루즈 여행이 오는 8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승객들은 백신 접종자로 제한되고
임의로 해변을 돌아다니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크루즈 여행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이처럼 최근 바이러스의 특징을 사용한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췌장암과 폐암 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진 메디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